반갑고요. 제가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치매 프로그램 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포스터 만드시면서 학생님이 좀 바꾸셨는데 그게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미래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좀 바꿔야겠다. 아예 주제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좀 더 뭐랄까 관심 가지실 만한 그런 큰 틀 혹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좀 바꿨고요.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회복지학과는 아니신 것 같아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학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정책과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최근 노인복지 동향은 어떤지 말씀드린 다음에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의 미래의 한 사례로서 영등포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행복마중 사업이라는 것을 혁신 사례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계세요? 아니면 사회복지학과 다니고 계신 분? 네. 한 분 계시네요. 혹시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사회복지는 그거보다 좀 더 큰 개념이고요.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우리 모두가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인간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잘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안녕이나 복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에요. 노인복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굉장히 잘 사시던 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겪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은퇴를 하고 나서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든지 혹은 건강 문제를 경험한다든지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 변화를 환경을 어떻게 좀 바꾸면은 이분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것이 사회복지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단순화해서 조금 사례를 든 것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개인의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 역량도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이 발휘되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의 목표는 우선은 이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야겠죠. 특히 노인분들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이 굉장히 큰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는 노후를 예측하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재택근무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노후를 많이 안 했고 또 내가 자식들에게 투자하면 자식들이 날 돌볼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너무 힘들고요. 또 오래 살다 보니까 그거를 다 자식들이 부양해줄 수도 없고 또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부양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최저 또는 최저 수준의 경제 생활을 보장하고 또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단계의 요구가 충족될수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 메슬로의 욕구 이론은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거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인간이 생리적인 욕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시작해서 안전, 소속, 사랑, 자존감 이런 심리적인 욕구가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있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단계의 욕구가 어떻게 충족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의 목표가 있습니다. 요새 아까 학 회장님이 세대 갈등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세대 갈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연령 차별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인들은 소외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사회상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카페에 가면은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소외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회복지에서는 이제 거시적 정책과 미시적 접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마 정책적 접근은 여러분들이 다 익숙하실 거예요. 어쩌면은 너무 익숙해서 사회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제 소득보장 정책들, 국민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까 이제 박근혜 원장님께서 설명해주신 여러 가지 이제 고용 보장을 위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 접근 중에 하나이고요. 또 주거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습니다. 공동임대주택이라든지 주거 급여,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고요. 또 의료 보장,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 보장, 국민건강보험이나 혹은 이제 나이 들어서 요양이 필요하게 됐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 접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 정책적 접근과 함께 사회 서비스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기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면은 어떻게 사회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냐면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쪽에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 여가 지원, 권익보호, 평생교육, 사회참여 지원, 재가노인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은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 위탁을 하면 민간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노인복지에서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나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아까 이제 초고령사회 다른 분들도 많이 보여주셨죠. 20%가 넘는 인구가 노인이 되고 있고 노인분들도 시설에 가시기보다는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나의 삶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에이징 플레이스라고 해서 내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나이 드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돌봄에서 지역사회 돌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가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 보건, 의료와 복지가 통합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으로 요새 이제 통합 돌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노인복지 분야는 인권에 기반된 개별화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문제가 있다, 건강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고 이런 처방의 방식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노인분들의 각각 개개인의 욕구가 뭐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그분들의 욕구가 존중되고 학대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자체에 대한 인식도 전환을 하려는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양이 필요한 집단,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집단 그런 인식에서 생산적 활동이 가능하고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집단 이렇게 인식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고요. 또 연령 차별에서 연령 통합으로 가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인복지 동향을 반영해서 최근 10년간 도입 개편된 정책들을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많이 관심을 받은 정책들을 보면 치매 국가 책임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매 국가 책임제는 이제 2017년에 도입됐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전부터 많이 그 치매 정책이 수립되어 왔고 특히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기 전부터도 치매 지원센터라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에서부터 치매를 가지고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국민에서 나온 많은 서비스들이고요. 그래서 1대0 맞춤형 상담이라든지 검진관리, 서비스 연결 이런 걸 하고요. 또 굉장히 빨리 발견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이제
초점 맞추었고 또 장기 요양 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실 예전에는 그냥 치매나 인지 저하만 있고 일상생활을 가능하면은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못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지 저하만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데이케어 센터에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이쪽 치매 국가 책임제는 아직도 사실 뭐 어떤 제도든 한계가 있고 아직까지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존에 이제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던 여러 가지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가지고 개편한 것이고요.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여기 6가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나 뭐 독거노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한 거고 주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를 때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이고요. 1, 2단계는 이미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선도 사업을 실시하고 또 제공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올해는 굉장히 고무적이게도 이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이 조성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도 사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처음 선도 사업 16개 지자체에서 했었고요. 대상군은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욕구에 맞춰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이런 서비스를 연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 이제 먼저 플랜을 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욕구가 있는가를 판정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기관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어떤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병이나 이런 게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진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고 사실 보건의료와 복지가 항상 통합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습관화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아직 이제 초기 단계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이제 공공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미래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조금 이제 뭔가 건강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던가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많이 보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전에 아직 좀 건강하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더 나이 들 것을 예상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그러면 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복지관들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노인복지관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혁신을 하고 있는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행복마중이라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사업을 부장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사회 계속보수,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 흐름에 발맞춘 서비스를 개발해야겠다 이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분리가 돼 있었어요. 지금도 좀 그런 데가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은 노인복지관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뭐 수업도 듣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디지털 그런 교육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 문제가 조금씩 생기게 되면은 더 이상 그거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복지관에 가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건강
문제 등으로 사회활동 반경이 제한됐을 때 이 활동들, 사회관계들 이런 걸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 거주하는 생활 반경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돌봄 서비스와 좀 발맞추어서 같이 체계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즘 노인들은 가족들과 살고 있는 노인이 예전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반 이상이 대가족을 이뤄서 살았다면 요즘은 25% 정도가 안 되고요. 자식들과 살고 있는 노인은 더 적고요. 부부만 살고 있는 노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에는 이제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도 어렵고요. 그 대신 지역사회에서 상호간 돌봄을 할 수 있는 이웃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이웃과의 교류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된 것이지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변화하는 노인 세대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베이비부모 세대 만나보시면은 정말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베이비부모 세대 그 전 세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70대 중반이신데 저보다 더 열심히 사세요. 친구들도 많이 만나시고 진짜 무슨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진짜 저는 항상 놀라운데, 그만큼 노인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와 잘하시려에 대한 욕구가 크세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되었고요. 또 베이비부모 세대는 본인의 갖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재능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지자체나 노인복지관에서 고민하는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바탕으로 영등포 노인복지관에서는 행복마중 사업이라는 걸 기획을 했고요. 이거의 두 가지 큰 특징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지역으로 마중 나가는 복지예요. 이전에는 복지관을 번역별로 하나씩 놔두고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구조였다면 노인복지관에서 동별로 팀을 구성해서요. 그 동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각 동으로.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에 있는 지역사회 여러 가지 공유 공간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를 활용해서 교육 공간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나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구들 그런 것들을 지역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3대 혁신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공간 혁신입니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유휴 공간을 활용해요. 그래서 카페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여러 공간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글씨 필리오그래피라든지 이런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그룹으로 하고요. 또 조직 혁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직원이 동별로 담당을 해가지고 그 동에 있는 노인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하는 그런 혁신을 이뤘고요. 또 사업 혁신은 찾아가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꼭 노인분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이제 마을직이라고 해서 이런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마을직위를 모집해가지고 그분들도 기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이제 복지관에서 이루어진 소규모 팀들, 그 팀들을 초청해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걸 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네, 14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례들은 영등포 노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좀 더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보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정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살짝 지체된 관계로 저희가 일단 바로 이제 오픈톡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 4분 뒤에 바로 오픈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오픈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강연자분들과 Q&A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 연사분들께 질문해 주시고 질문한 사항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